지금 이제 사기 결혼, 위장 결혼에 지금 이제 위약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네네. 현재 지금 개혁신당의 모습인데요. 오늘도 주요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지적을 한 게 이렇게 딱 표현이 됩니다. 11일 동안 동거하고 6억 원 챙겼다. 야, 이거 조선일보인데도 기사 제목 좀 세게 썼습니다. 11일 동거하고 6억 원 챙겼다라고 이렇게 좀 써놨어요. 조선일보가 예, 원래 기사 제목 잘 뽑잖아요. 원래. 네네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억이라는 돈,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6억을 받았고 지금 뭐 6억을 이제 목적을 이뤘으니까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돈을 노린 사기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 갑자기 이제 뭐 6억은 반납하겠다 그러는데 신인규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 이제 그 이준석의 따까리였죠. 근데 이준석 따까리였던 신인규조차도 나와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뭐 사기극이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사기극이 지금 맞죠. 얘기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다 사기극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반납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반납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못 한다. 그러니까 반납이 안 돼. 이거는 이미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부하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선거 뭐 정당 보조금을 어떻게 기부합니까? 이거는 말도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비를 받아서 내가 기부하면 그게 되냐? 안 되지. 음. 기부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거를 반납할 방법이 없는데 자꾸 뭐 6억은 반납한다. 이건 정말 이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당장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한 이준석의 뭐 전형적인 잔머리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 또한 마찬가지로 절차적으로 이거를 뭐 반납할 수 있는 방식은 없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라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6억 가까이를 받은 거 이게 그냥 사기극이라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안의 몇 가지를 좀 이유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합당을 하고 돈을 받고 헤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사기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애당초 개혁신당이 합당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게 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9일 합당 선언했던 이유는 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설 돼가지고 설 연휴 밥상에 뭔가 이제 좀 이낙연과 이준석, 금태섭, 류호정 이런 사람들이 함께했다라는 거를 뭐 화제거리로 올려보고자 그렇게 9일에 이제 합당 선언부터 먼저 한 것인데 요거부터 일단 비판이 되는 게 뭐냐면 9일에 합당 선언을 하고 난 뒤에 20일까지도 법적으로 합당이 완료가 안 되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9일에 합당 선언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법적으로 합당 조치까지도 들어갔어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 합당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은 중앙당 등록을 완료하고 난 뒤에 개혁신당 등과 또 재창당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20일까지도 이런 게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당이 되지도 않았던 거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보조금 지급 기한이 15일이었는데 그때에 맞춰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같이 안 들어갔었던 김종민 그리고 또 뭐 이원욱, 조홍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딱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선도 입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편법이라고 지적이 되는 거죠. 그 부동산 문제로 이제 당에서 민주당 탈당했던 양정숙이 14일 딱 개혁신당 입당했잖아. 네네. 15일까지가 마감인데 이건 뭐 누가 그러니까 지급일이 15일인데 14일 딱 입당한 건 누가 봐도 돈을 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일에 딱 맞춰가지고 입당을 하고 20일까지도 법적 합당이 완료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사실상 사기를 친 것이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낙연의 원래 직책이 뭐였습니까? 공동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낙연은 이 개혁신당에 입당한 적이 없대요. 네. 이낙연 네, 입당한 게 당원이 아니라 아닌 상태로서 거의 그 공동대표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합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보조금 받은 거지 결국 그러니까 연합 형태로. 그렇죠. 그냥 이름만 그렇게 해놓고 이름만. 사실상 받아놓은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동대표, 내가 개혁신당의 공동대표다라고 해놓고서는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할 때 들어보니까 개혁신당에 입당한 적이 없대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당원도 아니었던 사람이 대표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 한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결혼식만 올려놓고 혼인신고 안 하고 축의금은 다 타먹고. 네네. 그럼 지금 딱 그런 형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이낙연을 이용한 것이고 이낙연이 좀 당했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6억을 돈을 노린 사기극이라고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낙연을 딱 데려온 다음에 결국 이낙연이 못 견뎌서 나갈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끝날지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이 못 견뎌서 나갈 정도로 계속 이낙연 괴롭혀서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낙연이 나갔네요. 그러니까 이낙연을 나가게 하는 방법이 별거 아닙니다. 이준석이 컨트롤하기에 이낙연은 좀 덩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그 뭐냐 김종인이나 뭐 혐오병 같이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쟤 쫓아내줘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용병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 결국 이제 간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측과 이준석 측이 지금 이제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들어보면 이낙연 측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이재명이란다. 이준석이가 이제 이낙연한테 광주에 나가라라는 식으로 이제 또 요구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 측은 뭐라고 하냐면은 원칙적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낙연 측에서 얘기하는 게 배복주 그 문제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준석이가 배복주에 대해 가지고 개혁신당에서 이거를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는 어느 당에나 있는 당원 자격 심사 기구를 도입하자로 얘기했던 거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아니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원 자격 심사 기구라고 하는 것이 배복주에 대한 징계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네. 우리 당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같은 얘기를 갖다 계속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네. 그러니까 이준석과 대화할 때는 모든 사람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야 돼요. 그리고 그걸 틀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녹음기를 줘도 이건 내 말 의도를 왜곡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모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굉장히 상대하기 피곤한 사람입니다. 이준석은. 그렇죠. 근데 예. 옛날에 기억나죠, 여러분? 대선 때 그 원희룡 이준석 그 싸움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당대표. 그러니까 그 이 당시 이준석이 뭐 저것 정리된다라고 했던 그때 저것이 이제 막 녹취록 뭐 하고 막 이랬던 윤석열 거. 대통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그 녹취록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음.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어도 이 인간은 말을 또 그렇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사는 거라고. 근데 이준석은 정말 자기만의 언어를 쓰는 그리고 자기 의도에 따라서 우리 언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정말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정치를 같이 하기 싫은 사람.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인간 댐댐이 자체가 좀 안 된 사람인 거죠. 꼭 정치뿐 아니라 저는 이 인간은 밥도 먹기 싫습니다. 그럼요. 내가 네. 예를 들면 이준석한테 뭐 먹을래? 하고 돈가스 시켰더니 누가 돈가스 먹는다 그랬어? 씨, 내가 언제 돈가스 이런 돈가스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할 놈이야.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 아니 저 원래 이준석을 정말 사람을 안 봅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오늘 이제 또 이준석이 한 얘기가 이낙연 대표 언제든 다시 합류하는 게 기대된다. 이건 뭐냐면 조롱이지. 조롱. 예, 그러니까 김영주 이제 국회 전 부의장한테 일본이나 놀러 가라라고 김지호가 했던 것처럼 그냥 떠난 사람한테 조롱하는 거,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인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원래 이제 이준석이 어쨌든 간에 잠깐이라도 함께 했고 유곡을 밖에 도와줬으면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국민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이낙연한테 그래도 어쨌든 미안하다라고 해야지.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뭐 언제든 다시 합류 기다리겠다. 이거는 조롱이야, 조롱. 아니 이 얘기는 네. 이낙연이 했으면 몰라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잖아요. 이낙연은 찍어내리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준석이 정신 차리고 나한테 다시 뭐 손을 내민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이낙연한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준석이 나와 가지고 이낙연은 지금 주장하는 게 이준석부터 내가 피해를 당했고 이준석이 나를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입장을 계속 지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낙연 대표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뭔가 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풀어봅시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언제든 기대합니다. 언제든 뭐 합류하기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것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준석이 그래도 뭐 사과 비슷한 거 하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절대 사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네. 이준석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사과 비슷한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의 이준석이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네, 내가 많이 알죠. 얼마나 말장난을 하고 얼마나 인성이 바닥인 인간인지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었으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난리치고 이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그냥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냥 어디 뭐 진짜 안철수 의원처럼 뭐 안철수 의원이 징계 받은 거 아니죠?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와서 뭐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잊혀지거든. 근데 여기 있는 동안 내내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나서 오히려 더 미쳐 날뛴 거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 보세요. 김재현 의원이 진짜 뭐 5.18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 그 얘기 때문에 징계를 받잖아.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거의 뭐 라디오도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보니까 또 길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있잖아요. 당장의 그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 됨됨이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시험에서 완전히 이 바닥을 드러냈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 뭐 태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김재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도 그래도 좀 뭐 인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